네. 시작하겠습니다. 10분이 지나서요. 선생님들 질문을 네 10분이라는 정말 짧은 시간에도 너무 멋진 질문들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고요. 제 방식을 지금 실시간으로 보셨죠? 어떻게 하냐면 저는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신 것 중에 정말 멋진 질문들을 바로 옆에 옮겨 가지고 이렇게 쭉 중요한 논제들이 될 만한 것들을 옆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인제 요 다음 거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여기에 제가 일단 좀 급하게 꼽아 본 5개 우리가 같이 해결해 봤으면 또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선생님들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한 질문들 5 개가 있거든요. 지금 요 우리 지금 요 이야기 자리에 같이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요 5개 중에 마음에 드는 질문을 1개 이상, 1개 이상 고르셔서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리고 직접 해결해 본 적은 없지만 아마 '나라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라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그 아이디어를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딱 5 분만 드리고요. 저도 같이 댓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5분 후에 뵙겠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시간이 네. 2 시간을 하려니 네 긴박하네요. 네 아무튼 선생님들 댓글 너무 역시 제가 네 예상했던 대로 너무 멋진 대답들이 정말 많아 가지고요. 읽다가 시간 다 갔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얼른 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질문 수업 후 시험 출제를 할 때 나온 질문들은 다른 반에도 정리해서 공유를 하시나요? 다른 반과 공유하는 방법은?" 했는데 여기 깐총국어 선생님께서 어 1 학년 2반 시키고 4 반씩 맡아서요. 비슷한 논거 의견을 수합해서 공통으로 만들고 새로운 논거들은 다른 프린트물로 만들어서 등사해서 시민아이에게 모두 나눴어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진짜 정말 학생들에 대한 열정과 정성이 가득한 정말 최고 수준의 공유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요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 특히나 인제 학생들이 수준이 높은 경우에 그래서 학생들에게 같이 한 수업의 확산력이 대단히 넓은 그래서 정말 교사로서 너무 행복하고 또 막 아이 학생 더 많은 학생들과 더 이 시너지를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학생들일 경우에 저는 이런 활동들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쪼끔 요걸 또 간소화해서 정리하자면 학생들의 질문과 대답 중에 멋진 것들 하고 선생님들이 시험에 출제하려고 하는 것들 하고 이렇게 봐서 겹치면 그냥 내면 되고요. 만약에 안 겹치면 슬쩍 그 사이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로 내려고 했던 질문과 대답들을 슬쩍 넣어 가지고 문제은행식으로 각 반에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에 이육 선생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별거 없습니다. 학생들이 만들어 준 학습지를 사진으로 탁탁탁 찍어 가지고 뭐 이게 패들렛이 됐든 뭐 카페가 됐든 블로그가 됐든 거기에 다 올리고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경고문이 꼭 있어야 됩니다. 맨 위와 중간과 마지막에 위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답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공부하고 확인할 것. 왜냐하면 교사가 선생님들이 그걸 물론 다 보시겠지만 놓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 그게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고문을 넣어서 선생님이 챙기겠지만 놓칠 수도 있다. 근데 그 오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고 공부하는 도움을 받아라. 요렇게 경고문을 주셔야 좀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 제가 쓰는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질문을 슬쩍 수업 시간에 슬쩍 끼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험 문제를 냈는데 5반 중에 그게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 1, 2, 3, 4 반은 다 했는데 5 반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 5반 수업을 할 때 슬쩍 아무도 그 얘기 안 했는데 슬쩍 거기에 넣어 놓고 "야 이거 너네 반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네. 훌륭하게 좀 해결하고." 요렇게 진행을 합니다. 패들렛에서는 더 쉽죠. 그렇게 이제 그냥 슬쩍 넣으면 되고 만약에 좀 다른 학생들이랑 그런 대화를 하고 제가 질문을 슬쩍 흘리고 "야 이런 질문 해 보는 거 어때?"라고 하면 그거 저거 해도 되네요." 그러면 그래." 그러시고 "야 얘가 이런 게 궁금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해 보는 게 저는 좋았습니다. 2번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활동들을 동학년 동갑과 선생님과 함께 하시는지 혼자 하시는지 동료 교사와 협력하는 방법은 뭘까? 네. 먼저 너구리 우리 은영 영희 쌤께서 한 것은 단 한 단원의 학습지를 n분의 1로 나눠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제가 1 번에 얘기한 협력이 잘 되는 경우라도 각자 한 단원씩 혹은
지금 너구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각자 n분의 1 해서 맞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협력이 잘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뭐 제가 어느 학교에 갔어요. 뭐 혁신학교예요. 선생님들이 다 막 새로운 수업 혹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수업을 해보고 싶어하는 열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 내내 제가 하자는 대로 수업을 다 하잖아요. 1년이 지나고 나면 그분의 마음이 되게 허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엔 내 수업은 아니었거든요. 난 수업을 따라한 거지 내 수업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새로운 수업을 시도할 때 이게 모든 게 다 부드럽게 흘러가진 않거든요. 어떻게든 학생들한테든 학부모님한테든 교장 교감님한테든 민원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김병섭 선생님이 하자고 한 거니까 김병섭 선생님이 해결해야지. 이렇게 돼요. 어, 이렇게 돼요. 네, 이게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결국은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그분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한 거니까요. 근데 그게 그분한테든 저한테든 마음에 충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만약에 세 단원이면 세 분이 수업을 하면 1단원은 제가, 2단원은 B가, 3단원은 C가 맡고 두 가지 약속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매주 1시간 이상은 반드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약속을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시면 하다가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저 올해 1년 동안 선생님들이랑 수업 얘기 더 많이 할 줄 알았거든요. 하다가 그냥 일주일이 지나가더라고요. 음, 반드시 일주일에 최소 1시간 이상 시간표상에 딱 날짜를 정하고 그 시간 동안에 수업 얘기를 우리 같이 모여서 하자. 이 약속이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1단원에 대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1단원에 대한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서로 내도 되는데 1단원 수업을 결국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은 어, 그 1단원을 맡으신 분이 하자. 요렇게 저는 정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교를 다지고 아무리 영혼을 나눠도 결국 우리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헤어져야 되고요. 결국은 새로운 멤버가 옵니다. 그분들에게 이미 우리 3년 동안 합을 맞췄다고 해도 새로 오신 이분한테 갑자기 3년 동안의 애정을 요구하는 건 좀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자기 영역을 주고 심지어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나 변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도 주는 거죠. 하지만 그분이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건 3분의 1만 변하지 않을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변해야 되는 거죠. 혹은 그 변화의 여정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이 약속을 학년 초에 꼭 해놓지 않으면 어떻게든 좀 서로 아픈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얘기만 두세 시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네, 그건 또 나중에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협력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수행평가를 최소한 해서 뭐 수행평가 5점을 뭐 논술 쓰기를 하는데 어떤 논술을 쓸지는 각자 알아서 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글쓰기를 하는데 어떤 글쓰기를 할지는 각자 알아서 합시다. 수행평가 5점, 대부분 4점 아니면 5점을 줍시다. 다만 뭐 기준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학생들한테는 뭐 얘기는 하지 말고 잘하면 5점, 못하면 4점 요 정도 정말 두루뭉술한 최대한 두루뭉술하게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 수업에 대한 설계를 제 나름대로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해서 했던 게 그, 허생전 토론 수업이었거든요. 다른 반에서는 당연히 제가 논제도 다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해보시면 애들 잘 쓴다고. 그래서 다른 반에서는 강의식으로 다 수업하시고요. 마지막에 수행평가 할 거야? 그러고는 논제 주고 그냥 1시간 쓰고 끝났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소설 빨리 읽고 제가 준비한 수업들 다른 수업을 조금 빨리 해서 한두 시간 여유를 만들어 가지고 이 소설 수업을 좀 여유 있게 더 진행을 해서 토론 수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렇게 해도 수행평가 똑같았고 지필평가도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어, 네, 그 저기 이육쌤이나 여기 깐총 국어 선생님 댓글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너구리 선생님, 김은영 선생님, 또 정상화 선생님 요 의견들도 다 좋은데요. 이런 좋은 방법들을 다 해보려고 하는데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분명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도 그랬고요. 최후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쓰는 최후의 방법은 뭐냐면 학교를 옮기는 겁니다.
네, 이게, 네, 죄송합니다. 되게 어처구니 없는 해결 방법이긴 한데, 어, 저, 네, 사립학교에 계신 분들한테 더더욱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공립학교에 계신 분이라면 학교를 옮기시는 것도 큰 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립학교 교사가 누릴 수 있는 큰 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고요. 저는 연수고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에 한 학년에 거의 15학급인데, 들어가는 선생님이 5명이었어요. 당연히 선배님들이 대부분이었고, 거기에서 저도 처음에는 그 두 번째 방법을 1년간 활용하면서 버티다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2년째 되니까. 그래서 다른 학교를 알아봤고 주변에 8학급, 8학급이 제가 보기엔 참 좋습니다. 8학급인 학교, 한 학년에 8학급인 학교를 찾아서 좀 행정과 담임의 업무가 적절히 좀 나눠질 수 있는 게 저는 8학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시간씩 하면 16시간 떨어지고요. 만약에 4시간씩 한다면 한 분만 설득하면 되니까 5명을 설득할 때보다 한 명 설득하는 게 훨씬 진짜 훨씬 낫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3번. 비문학 지문으로 출제되는 모평이나 학평, 수능 문제나 중요 정보뿐만 아니라 있는데 질문 게임을 활용해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 깐총국어 선생님께서 이육 강희옥 선생님 조금 이따 강의해 주실 거예요. 그 강희옥 선생님의 방식을 활용해서 했는데 굉장히 재밌었다. 사실 저도 요것과 굉장히 비슷한 방법인데요. 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육 선생님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좀 초보적인 방법인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한테 그 수능 지문, 그 비문학 지문을 만약에 8학급이면 한 10개 정도 준비해가지고 앞에다가 이렇게 놔요. 이렇게 놓고 4장씩 복사해서 그리고 모둠에서 원하는 걸 가져가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노트북을 하나씩 나눠주고요. 노트북이 없으면 저는 학생들한테 블루투스 키보드도 괜찮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나눠주고 나서 문제를 한 사람당 한 문제씩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단 이번의 기준은 중요도가 아니고요. 난이도였어요. 그래서 난이도 1점짜리 2개, 난이도 2점짜리 하나, 난이도 3점짜리 하나. 이거를 4명이서 각자 한 문제씩 만드는데 이렇게 점수 부여를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게 부여해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그럼 학생들이 그걸 말씀히 만들고 그다음에 워드로 그걸 따다닥 해가지고 이제 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USB를 제가 나눠주고 그 USB를 다 이제 먹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 공유가 되는 학교로 요새는 예전에는 그걸 다 막아놨었는데 요새는 풀어가지고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 모일 땐 다 모으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모아가지고 시험지 모의고사 시험지 양식에다 탁탁탁탁 붙여요. 다 붙인 다음에 제목에다가는 뭐 1학년 3반 김병서 선생님 배 모의고사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그걸 복사해서 다 나눠줘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푸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정답 확인을 해야죠. 정답을 누가 해설합니까? 제가 합니까? 제가 왜 합니까? 여기 수능 출제위원들이 다 옆에 계신데. 그럼 그 분들이 이제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거죠. 자, 1번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왜냐하면 1, 2, 3, 4, 5 중에 뭐 이건 이랬고요, 저건 저렇고요, 보기엔 이랬고요, 저랬고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난리가 납니다. 뭐 오류도 있고 엉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해서 오류가 너무 분명한 거는 그냥 모두 정답 처리를 하고 아닌 거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을 다 치우고 나면 이제 그 점수를 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간단히 간식을 좀 나눠주고요. 간식 맛있게 먹고 끝난 다음에 뭘 하냐면 학생들한테 다시 자리에 앉히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다. 너무 좋은 문제, 너무 좋은 대답, 너무 잘 해줬는데 여러분이 만든 그 시험 문제를 수능 문제를 만들었던 그 지문은 2020학년도 수능에 실제 출제됐던 지문들이야. 그리고 실제 수능에는 이런 문제들이 나왔어. 자, 지금부터 그 진짜 수능에 출제됐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너희들 지난 4-5시간 다 해봤으니까 다 올백 맞겠지. 만점을 기대한다. 그리고 나눠줍니다. 수능 문제를 복사해서 만점 거의 안 나옵니다. 물론 뛰어난 학생들은 뛰어난 아이들이 많은 친구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요 수업을 해보시면 2가지가 전 좋았어요. 첫 번째는 뭐가 좋았냐면 문제 유형이라는 걸 애들이 알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고3 애들 혹은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에 아무리 제가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냥 빨리 높은 점수를 맞고 싶다는 글의 엉망만 있지 유형이라는 것이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문제를 만들어 봐라라고 하면 당장에 어떤 학생들이 생기냐면
선생님 저 문제집 보고 돼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집을 베끼겠다는 게 아니라 문제집을 보면 여러 문제 유형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따라하고 싶다는 거죠. 너무 훌륭한 생각이죠. 그리고 그게 문제의 유형입니다. 예를 들면 2019 학년도인가 2018 학년도에 수능 문제 그런 게 나왔어요. 과학 지문이었는데요. 그 소금물, 라면을 끓인 물에 끓는 점에 관련된 그 과학 지문이 나왔거든요. 근데 학생들 보고 문제를 만들려고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만드는 게 사실 확인 지문을 많이 만들어요. 당연히 우리도 그렇죠.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은 바른 것은 틀린 것은. 근데 실제로 수능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그 과학 지문, 그 맹물을 끓였을 때와 소금물을 끓였을 때와 라면을 끓였을 때 뭐 온도가 뭐 이렇게 달라진다는 그런 설명문이었는데 그거를 보고 나온 실제 문제는 뭐였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소금의 염도와 끓는 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애들은 보고 완전 넘어간 거죠. 아니 와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를 그때 내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한테 문제 유형에 대해서 깨달으면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학생들이 문제에 대해 애정을 갖게 돼요. 물론 대단히 뛰어난 학생들은 문제를 만든 이 지필평가에서 교사가 원하는, 지필평가에서 교사가 원했던 그거 있죠. 비판 추론. 지필평가라도 얼마든지 측정은 가능하거든요. 그거를 해내요. 자기가 왜 틀렸고 어디서 틀렸고 자기가 어떠한 논리에 견주어서 어떤 근거를 잘못 찾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된 답에 접어들었는지 오답 노트 쓰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잘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점수만 맞으면 돼요. 틀린 거는 그냥 귀찮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답 노트가 귀찮아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한테 이 문제 만들기를 하고 이렇게 풀이를 해보고 네가 앞에 나가서 수능 해설위원으로서 문제를 해설하라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되게 꼼꼼하게 보게 돼요. 그게 단 몇 문제라 하더라도 저는 그게 어, 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특히나 중상위권 학생들이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나중에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핵심은 중요도가 아니라 난이도를 기준으로 수능 지문으로 이렇게 해봤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남은 우리 네, 깐총 국어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이렇게 질문 만들게 해주신 선생님들 계시고 옹초딩, 네, 어, 남의 고중에 공유해주면 좋죠. 그 다음에 중요 내용 질문, 세부 내용 질문, 네,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해주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그야말로 선생님들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게, 저는 중요도라는 낱말을 가지고 이걸 그렇게 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아예 처음부터 문제를 다 만들게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모든 별로 두 개를 다시 선정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효율적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들 각자 취향에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4번 질문입니다. 모두만의 모든 학생들이 기록이 입금이 나름이 큰 힘의 역할을 부여받는 건가요? 점수에 차등은 없나요? 점수는 어떻게 깎나요? 여기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구리 선생님은 어, 나름이를 2명 배정하더라도 모든 학생에 역할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역할이 없으면 멍 때리는 쉽게 말해서 그런 친구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되게 공감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배움의 공동체에서 저도 연수를 많이 이렇게 저렇게 찾아들었는데 거기에서는 역할을 주는 것을 되게 금기하시고 그리고 어떤 의도로 그러시는지 충분히 알겠어요. 근데 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더구나 조금 힘든 친구들이 많은 학교에서 지내다 보면 역할이 분명하지 않으면 뭘 해야 될지 몰라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는 네,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게 전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동의하고요. 그리고 어, 역할에 따른 점수 배분을 하면 되게 힘들 것 같고 감점도 어려울 것 같다. 세특에 잘 넣어주는 좋은 방법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 댓글을 써주신 선생님 의견에 더 동의하는 편입니다. 정리하자면 제 수행평가, 그러니까 모든 수업이 그렇지만 수행평가에서도 제 원칙은 교사가 지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정말 정의한 제 원칙입니다.
학생들의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할을 잘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또 제가 일일이 평가를 하려고, 그렇게 섬세하게 평가를 하려고 하면 일단은 제가 너무 괴롭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 평가를 받고 "아 제가 그랬죠. 인정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하고 끝나면 너무 다행인데, 그러지 않을 게 제 눈에는 너무 뻔하게 보이는 상황이 이렇게 적지 않아서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아까 드린 말씀처럼 모든 활동은 협력해서 나오는데 결과물을 최대한 만들어 다오. 이렇게 해서 모든 평가는 그걸로 끝입니다. 다 똑같은 점수를 받습니다. 다만, 다만 각 모둠에서 주요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 이를테면 뭐 보고서 같은 경우는 워드로 이렇게 써가지고 최종 제출하는 그 결과물을 저한테 내는 학생이 있잖아요. 뭐 그 학생이라면 가산점 1점을 준다든가, 뭐 발표를 하면 제일 주요한 활동을 한 사람에게 가산점 1점을 준다, 뭐 요런 정도의 조금 여지는 주지만 아무튼 똑같이 주는 걸 원칙을 하고요. 다만 모든 활동이 끝난 다음에 바로 개인 활동으로 넘어가서 모든 활동에서 제시했던 보고서, 그 보고서를 개인별로 또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패들렛을 활용한 독서, 토론, 논술, 모둠 수업 요거를 하고 나서 학생들한테 수행평가를 진행했는데, 어떻게 진행했냐면 두 개의 수행평가가 있어요. 3차 시 동안 진행했는데 1차 시에는 온라인으로 했으니까 아직 안 들은 애들이 꽤 많잖아요. 그거를 그 시간에 학교에 와가지고 같이 발표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학생들한테 발표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 발표하면서 질의응답 받고 제가 1시간 정리를 했고요. 그렇게 1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수행평가 할 거야. 두 번의 수행평가 할 거야. 그리고 첫 번째 수행평가는 어떻게 진행하냐면, 8모둠이라면 8개의 논제가 있죠. 지금 우리 수업이라면 5개의 논제가 있었죠. 이 5개의 논제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 2개를 선택해서 각각 600자 이상의 논술을 쓰는 겁니다. 논술을 쓰는 양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논제를 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근거가 될 만한 본문을 쓰고요. 본문을 그대로 옮겨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인용한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예상되는 반론을 쓰고요. 마지막에는 이 네 가지를 다 아우르는 자신의 논리를 밝히는 겁니다. 요 5개의 질문이 이렇게 아예 거기에 적어놨어요. 그럼 애들은 그 질문에 맞춰서 쓰기만 하면 돼요. 이걸 600자 이상으로 쓰는 거 2개, 2개. 그러니까 2개 합해서 총 1200자 이상의 논술을 쓰는 건데, 이미 학생들이 지난 5시간, 6시간 동안 내내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은 1시간 내에 충분히 다 씁니다. 충분히 다 쓰고요. 600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쓰게 합니다. 이게 5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어떤 수행평가가 있냐면, 2차 시에 진행했던 그 2개의 600자 이상의 논술 중에 이건 정말 내가 할 말이 많아서 내가 더 글을 길게 쓰고 싶다라는 거 하나를 골라서 1200자, 1200자, 1200자 이상의 논술 하나를 완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10점, 이게 10점입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 모둠에서 친구들이랑 지난 몇 시간 동안 계속 논의했던 그 논제를 가지고 했고요. 당연히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수업에 들어오지 않았던 학생들은 백지로 제출을 했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안타깝지 않습니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안타깝지만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건 안타깝지 않죠. 뭐 저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했다면.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랑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요 활동 내용은 나중에 평가에도, 지필평가에도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굳이 지필평가, 수행평가라도 충분히 했는데 왜 2번 하느냐, 이런 저희 동료 선생님들하고도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3분과 같이 했는데, 김은영 선생님하고 고명원 선생님이라는 저한테 너무 감사한 2분이랑 같이 했는데, 지필평가로 굳이 넣었던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너무 안타깝지만 아주 많은 학부모님들이, 또 아주 많은 학생들이, 또 심지어는 아주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가 함께한 이 멋진 수업이, 이 너무 즐거운 이 수업이 지필평가로 반영이 안 되면 그걸 좋은 수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되게 만만하게 보세요. 우리가 했던 이 멋진 수업을 수행평가로만 진행하면 뭔가 좋은 수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음,
그거를 제가 바꿔보려고 아주 많은 시도를 해보고 아주 많은 결과물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득을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지필평가로 만들면 그때서야 인정을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좀 번거롭고 더 치밀해야 되고 더 좀 용기를 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지필평가로 출제를 했고요. 서술형 이거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올해 이제 김세희 작가의 가만한 나날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이 수업을 진행을 했고 거기에서 나눈 토론 주제 중에 하나가 프로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였거든요. 그 소설의 또 어떤 배경에 깔려있는 메인 테마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걸 토론 수업을 한 거를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중에 일부를 지문으로 넣고 그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지문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의 문제를 지필 선택형으로도 넣고 논술형으로도 넣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도 하면 학생들이 정말 평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집필고사도 나오니까. 네, 안타깝지만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네 마지막입니다. 비판, 추론, 상상, 질문, 생성 방법에 대해서 따로 수업을 하나요? 이거 어떻게 애들의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상화 선생님께서 교사가 만든 질문을 주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고르고 이거 너무 효율적입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질문을 잘 못 만드는 혹은 아직 초기라서 좀 본보기가 필요하다 싶으시면 전 정상화 선생님의 이 방법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칠판에 한 서너 개 이렇게 적고 학생들이 그 중에서 하나씩 고르고 혹은 모든 별로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감을 익히고 그 다음 차시 혹은 그 다음 단계 수업에서는 이제 니들이 해봐 이렇게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사실적 질문과 이런 게 학생들이 잘 못 따라온다 이런 게 있는데 저도 물론 같은 상황을 많이 겪는데요. 작년엔 제가 못했어요. 이제 온라인 갑자기 비대면 이게 되면서 못했는데 올해는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게 일단 첫 시간에 어떤 걸 하냐면 사진 질문 게임을 합니다. 이거는 저도 물고방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그 선생님께서는 시를 익히기 위해서 시의 관찰력을 익히기 위해서 그 수업을 하셨는데 저는 질문 만들기 수업이 너무 매력적이라 그거를 좀 저도 배워서 써먹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화면에 크게 사진을 띄워놔요. 그리고 모든 별로 질문을 준비할 시간을 줘요. 퀴즈를. 이 사진을 보고 맞출 수 있는 퀴즈를 내다오. 라는 게 목표예요.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다. 이 사진을 보고 답을 추론할 수 있다면 그건 다 퀴즈로 인정하마. 이걸 앞으로 여섯 모둠이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낼 텐데 마지막 최후까지 질문을 할 수 있는 모둠, 그 모둠에게 간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막 질문을 막 적는 거죠. 제가 주로 활용했던 거는 전 그분이 주신 건데 한 30년, 40년 전 남대문 시장이에요. 막 메인은 지게를 진 아저씨, 나이 많은 그 아저씨가 지게를 지고 가고 있고 그 뒤로 막 엄마 손잡고 가고 있는 애 있고 막 물건 팔고 막 이런 오만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 그 사진인데 그 사진을 크게 띄워놓고 질문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시작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1문부터 어떤 질문이 있네요. 저 아저씨가 등에 지고 있는 건 뭔가요? 정답 뭐죠? 지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옆에서 적습니다. 계속 자 적어요. 막 적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돌고 나면 어떤 일이 되냐면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어져요. 사실 확인 질문은 한 두 번 정도 하면 다 떨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질문이 들어가냐면 추론이 들어간 질문이 들어가요. 이를테면 중간에 나오는 저 여자에게는 뭐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왜냐? 아이의 손을 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답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진에 나와 있는 정보를 근거로 그런 추론이 가능하죠? 라고 할 수 있는 질문들이 나와요. 그것도 다 적습니다, 칠판에. 그러고 나서 그렇게 마지막에 남은 친구들에게 간식을 주고 나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까지, 야, 너희들 너무 잘했다. 근데 여기까지 요 질문들이 바로 사실 확인 질문이야.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이지. 그리고 여기에 요 질문들이 추론 질문이야. 혹은 비판 질문일 수도 있고 상상 질문일 수도 있고 요게 바로 열린 질문이야. 이게 바로 닫힌 질문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해. 이렇게 한번 1시간 정도
사진을 가지고 간단한 게임 방식으로 이런 질문 게임을 해보시면 저한테는 그게 참 맞았어요. 그게 맞아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그 학기 초에 질문 만들기를 막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질문, 어떤 논제 주제를 주고 키워드를 주고 질문을 공책 한 바닥에 계속 적게 하는 그런 수업을 해보시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재미있는 창의적인 놀라운 또 이야기가 있는 그런 질문하는 친구들에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어, 뭔가 음, 간식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그런 시간을 거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꾸준히 훈련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학생들이 서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래서 교사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애착을 갖고 지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고되고 지난한 방식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학생들의 성장을 바라는 마음을 좀 더 먼저 주시면서 당연히 내가 너무 지치면 안 하셔야죠. 저는 자기가 지칠 때까지 하는 것은 그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이를테면 한 사람당 질문 뭐 추가 질문 두 번, 뭐 도움 두 번 이렇게 제한하시는 것도 아무튼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네 그런 방법들이었고요. 네 남은 시간은 제가 같이 올리지 않았던 추가 질문을 확인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먼저 김성현 선생님께서 영화를 가지고 이런 수업을 할 수는 없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 학생들이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읽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특히나 남학생들이 영화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학생들은 너무 많죠. 근데 영화를 한 편도 보지 않은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학생들과 함께 영화라는 서사물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앞부분만 달라요. 책을 읽게 하는 것과 영화를 보게 하는 것, 그 과정만 다르고 나머지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영화를 어떻게 하면 우습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또 각자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는데 한 가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는 한 편의 영화를 3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봐도 되나요?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온라인 수업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뭐 이를테면 배트맨 다크나이트 영화를 개인적으로 보게 하고 온라인에다가는 그 영화가 대략 3시간이거든요. 3시간을 1시간 정도로 잘라서 선생님들께서 그 1시간에 관련된 주요 퀴즈들을 올려놓고 이 퀴즈에 대해서 답을 한 학생들을 출결에 반영하겠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뭐 아직 시대고 적은 저도 없지만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온라인 수업 3시간 안에 영화를 다 보게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왔을 때 그 나머지를 서사물 같이 놓고 줄거리 학습지를 간단히 만드시고 또 내용 학습지를 준비하셔서 진행하시면 영화 수업도 소설 수업만큼이나 꽤 매력적인 수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소설 수업은 되지만 영화 수업은 안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영화 수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은 한 권도 읽지 않지만 영화는 엄청 많이 보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영상물은 그냥 팝콘처럼 콜라처럼 취급되고 있거든요. 배트맨 다크나이트를 같이 보자 그래도 그 액션 영화잖아요. 끝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고민이나 사색을 같이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고민해 볼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고. 근데 그런 수업을 한번 해보면 이거 진짜로 그 다음부터 애들이 선생님 찾아갈 겁니다. 선생님 저 어제 이런 영화를 봤는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애들 분명히 나옵니다. 저는 파급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실제 대화 협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규칙 촉진하는 방법을 더 듣고 싶어요. 안양고 우명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온라인이 됐건 오프라인이 됐건 무슨 온라인 할아버지가 됐건 결국에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참 어려운 시절이긴 한데 학교 수업 외에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저는 주로 운동 좋아하고 농구 좋아하고 그래서 학생들과 그렇게 만나고 또 네, 여학생들하고는 또 이런저런 또 제가 또 수다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좀 평소에 관계를 잘 쌓아놓는 게 뭐 그게 정말 큰 바탕이 된다는 거는 정말 우리 선배님들부터 누누이 말씀하셨던 관계인 것 같고요. 그 나머지의 그 대화 협의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하면 되고, 또 요 내용은 사실 저희 물고방 선생님들과 함께 최근에 그 랜선 수업에 관련된 온라인 수업에 관련된 책을 한 권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네 거기 거기에다가 올려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보시고 그래도 궁금하시면 나중에 연락을 주시면, 아니, 혹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는데, 아무튼 네 아까 말씀 나눴던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례중 백이현 선생님께서 어, 소설을 쓰기 전에 따로 예시 작품을 주시는 것이 있나요? 고쳐 쓰기가 따로 이루어지나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따로 예시 작품을 주는 건 있죠, 당연히. 요거는 이제 저는 이미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죠. 학생들이 이미 쓴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 학생들이 쓴 작품을 가지고 소설집으로 출간한 게 있어요. 그 광주에 그 시인이시자 소설가이신 진돗개, 진돗개 1호였나? 아무튼 그 진돗개 검색해 보시면 학생에서 소설 이렇게 창작한 게 있거든요. 그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그냥 그 인터넷 검색창에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네이버 웹소설에 네이버 웹소설 들어가셔서 영종고 검색하시면, 영종 검색하시면 바로 그 제 그 웹소설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그거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그 거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고쳐 쓰기는 수업 시간이 빠듯할 때는 고쳐쓰기 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아이들한테 시간을 주고 완성해 다오, 되도록이면 고쳐쓰기까지 해 다오 하는데, 특히나 종이에다가 손으로 옮겨 적는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컴퓨터실을 활용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했는데, 그럴 때는 더더욱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올해 뭐 컴퓨터실 활용할 수 있다, 혹은 이런저런 상황으로 고쳐쓰기가 가능하다 싶으면, 저는 올해 같은 상황에는 평가가 다 끝난 후에 학생들한테 그 소설 원본을 나눠주고, 그때 다시 나한테 돌려다오, 이거 워드 쳐가지고. 그런데 그때 얼마든 더 첨삭이 가능하다. 물론 이건 평가에는 안 들어가지만 내가 너희들의 글을 네이버 웹소설에 업로드할 거야, 너희를 작가로 등록해 줄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좀 고쳐쓰기, 물론 전부는 다 안 하지는 않겠죠. 저도 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잘 쓴 가능성 있어 보이는 친구들한테 부탁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포 제1고의 장은정 선생님께서 교사의 작가 되기, 교사의 생활과 생활시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시작이 반이다. 일단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시간이 다다. 저는 양질 변화라는 말을 믿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저는 믿는데, 일정한 양이 지나면 어느 순간 질적인 비약이 있다고 저는 제 스스로한테도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양을 확보해야 됩니다. 시간의 양. 그래서 일단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어떻게 시작이냐면, 매일 저녁에 밥 먹고 설거지 하고 나면 한 8시부터 10시까지 시간이 남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 시간에 저는 대부분 TV를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 온갖 영상을 보거나 이러고 있었거든요. 넉넉고. 근데 지금은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물론 저도 가끔은 쉬고 싶으니까 그냥 멍하니 있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딱 마음이 동하면 8시부터 10시까지 딱 그 2시간 동안은 나는 작가다. 나는 작가야. 난 작가니까 뭐 해야 돼? 글을 써야지. 그래서 노트북을 켜놓고 앉아서 있습니다. 글이 써지면 써지는 대로, 안 써지면 안 써지는 대로. 그렇게 시간을 일단 딱 잡고 앉아서 멍을 때리고 있으니까 메모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소설은 어떤 걸 써볼까? 이런 소설을 써볼까? 이런 아이디어도 생기고, 수필은 어떤 걸 써볼까? 이런 내용, 이런 주제를 한번 써볼까? 이런 것도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끄적끄적 하다가 몇 개는 좀 써보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가장 정말 좋은 거는, 가능하시다면 짝꿍을 하나 만드시는 게 저는 좋습니다. 저는 이건 김영희 선생님한테 배운 건데, 김영희 선생님이 주말마다 학생들과 혹은 동료 선생님들과 공부하는 모임을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계속 만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이제 학생들하고는 못 해보고, 제가 마음이 통하는 선생님하고 한번 둘이서 같이 글쓰기 싶어 하는 그 사람이랑 딱 만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무조건 이렇게 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앉아서 커피 마시다가 떠들고 그냥 집에 가는 한이 있어도 일단은 해보자 했는데, 그게 되게 서로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시간을 만드는 것, 그 시작이 반이고 시간의 양이 질을 변화시키는 시기가 언젠가 분명히 온다는 거,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명고 민재식 선생님께서 어, 피드백을 하나하나 주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이 창작 과정에서 교사의 도움을 충분히 받고 점검받았다고 느끼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요거는 네, 죄송하지만 요걸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는 서평쓰기 할 때 했는데 올해 혹시 가능하다면 요거를 올해의 창작 수업에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했냐면 각 반에 보면 뭘 해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뭘 해도 잘하는 애들이 과제를 내면 제일 먼저 옵니다. 제일 먼저 다 했다고. 다른 사람은 선생님한테 제출하자 하면 제일 먼저 오거든요. 나한테 통과를 받아야지만 10점이다. 이렇게 제가 미리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저한테 와요. 너무 잘 썼어요. 근데 저는 잘 썼다고 얘기하지 않고 더 높은 수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학생 수준에서는 학생 평균은 넘어섰지만 더 엄밀하고 세심하게 더 잘해다오, 이런 거 고쳐다오, 저런 거 고쳐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애는 워낙에 잘하는 친구라 그걸 또 다 고쳐와요. 그러면 그 고쳐온 걸 가지고 너무 훌륭하다, 고맙다, 그리고 그 학생한테 미션을 줍니다. 뭐냐면 앞으로 너한테 5명의 학생이 찾아올 거야. 지금부터 너를 접장으로 임명하노라 하고 초코파이를 주고, 앞으로 너한테 5명의 학생이 찾아올 텐데 그 5명의 학생한테 선생님한테 지금 얘기한 거, 이거 앞이랑 뒤랑 개연성이 안 맞아, 분량이 부족해, 단락쓰기가 좀 모자라네, 맞춤법이 너무 틀렸는데, 맞춤법이 너무 틀리면 독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을 막 너가 그 너를 찾아온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다오. 5명만 해다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뭐라고 하냐면 이 학생, 이거 한 3명, 4명 정도 학생들이 모이면 요 다음 학생들부터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저한테 검토를 받고 싶은 학생은 여기 유닛 1, 2, 3, 4번이 있습니다. 이 4학생 중에 마음에 드는 학생 1명을 골라서 먼저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저한테 오세요.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정말 제가 한 10개 말할 거를 이 친구들을 거치고 이렇게 오면 제가 한 3개? 한 3개? 4개? 적으면 2개, 1개 정도밖에 없어져요. 얘네들이 워낙 잘하는 친구라서. 그래서, 물론 이렇게 2번씩 검토를 받으라고, 이렇게 2사람한테 검토를 받으러 이렇게 하니까 했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방법이 도움이 가능하시다면 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어서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꼭 정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안 그래도 정말 정말 사람 죽어라 죽어라 하는 상황인데 비대면이 되어서 더 정말 익혀야 될 것도 맡아야 될 것도 해결해야 될 것도 많아진 시절이 됐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께서 좀 더 내가 지치지 않고 뭔가 온라인이 조금 손에 익으면 더 익숙하고 편한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의 자율성, 학생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이게 분명히 정말 교사에게 불선한 학생들을 제지할 수 없게 만드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원망이 분명히 드는 순간이 문득문득 있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교사가 손이 갈 부분이 조금 줄어드는 면도 분명히 지내보니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절에 선생님들이 좀 조금만 더 기운을 내셔서 그나마 이것들 중에 내 손에 좀 잘 들어오고 나한테 익숙한 것들, 좀 재밌는 것들, 내가 지치지 않은 것들을 좀 찾아서 어, 손에 익혀 놓으시면 익히셔서 정년하실 때까지 행복한 교사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다가 행복한 정년을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 길에 제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네, 2시간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언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